안녕하세요. 국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와! 사회입니다, 오늘은. 사회. 네. 그렇죠. 저번에 저의 공포 그거 하면서 웹 그 댓글 찾아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뭔가 우리가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아니. 반증 아니에요? 한 분이 그 코스모스 주황이라고 매번 댓글을 달아주시는 고마운 분께서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댓글이 몇천 개 있어서 그냥 나왔대요. 아, 되게 감사한 분이다. 그쵸. 매번 매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 좋은 분. 네. 개인적으로 상품을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은 뭐 젤리 정도 젤리 정도의 상품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겁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화된 웹툰을 소개해드릴 거고 지금 둘 다 아주 피곤해요. 정말 이걸 보느라고 네, 정말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행복하다고. 어제 새벽에 계속 둘이 열심히 보는데 막 행복하다고 국씨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좀 나날이 친해지고 있는 기분. 나날이 가까워지고 그러네요. 있는 기분이에요. 우리가 안 지가 5년? 그쵸, 꽤 오래됐죠?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친해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아니야, 그 전에도 조금 친하긴 친했지. 친했죠, 근데 친했죠. 이제 이걸 같이 하니까 더 친해지는 것 같다, 이런. 그 전에도 물론 그 지인은 넘어선 친구긴 했는데 그럼요. 지금은 그 전에는 솔직히 안 보고 살면 연락 굳이 안 할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주기적으로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좋네요. 좋네요. 지금 저희 녹음실을 항상 이렇게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안 감독님이라고 이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녹음기 배터리 확인하라고 연락이 와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네. 저희에게 녹음실을 제공해주는 안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청자이기도 하시고. 네. 하지만 제일의 애청자는 저예요, 저. 혼자서? 제 생각에 제가 제일 재밌게 듣고 있어요. 맨날 방송을 올리고 나는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은 밥씨가 듣고 재밌는데. 우리 너무 재밌다고. 혼자서. 나는 편집하면서 계속 들어서 그런 건지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재밌어요. 저는 항상 뭔가 우리 목소리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거 아니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거잖아. 맞아. 사실 그런 기분인 것 같아. 그렇구나. 그리고 뭔가 너무 웃겨. 왜 웃긴진 잘 모르겠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저는 혼자 빵빵 터져요. 집에서 혼자 들을 때. 제발 이게 일반 분들한테도 잘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래는 3편씩 소개를 드리는데 핑계 아니고요. 핑계가 아니고 핑계 맞나? 조금 3편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망한 것과 성공한 것 이렇게 두 작품을 선정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좀 앞으로도 뭐랄까 방송의 프로그램 개편을 위해서 좀 2개를 정해서 계속 얘기하자고 합의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팟캐스트 이외의 일상생활이 좀 바빠져가지고. 그쵸, 네. 이제. 이분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셔야 하는. 내 정보 그만 제공하라고. 늦깎이 대학생 같은. 지금 입학하셨어요. 내 정보 좀 그만 제공해요. 허위 정보도 같이 제공하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계공학과에 다니고 있고. 누가 봐도 거짓말 같잖아. 기계공학과는 아닌가? 모르죠. 저번에 되게 이과생처럼 레진이 몇십 몇 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는데. 맞아. 그랬죠. 그래, 어쨌든 저는 기계공학과에 저번 학기에 입학해가지고 다시 새내기. 네, 2학기에 복학이래. 아무튼 다시 2학기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여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중에 진짜 정보가 뭘지는 알아서 잘 판단하시는 걸로.
망한 걸 먼저 얘기해보죠. 네, 망한 거. 냄새를 보는 소녀라고 만취라는 작가의 네. 올레마켓 웹툰이라고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죠. 레진에 이어서. 네, 올레마켓 웹툰도 웹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친숙하기는 한 매체일 것 같은데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이거를 정확히 수치화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기는 한데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이 요새 신흥 강자 레진, 그 다음이 이제 뭐 다크호스 정도 느낌으로 올레마켓 웹툰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랑 뭐 네이트 웹툰도 조금 있고 코미코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보더라고요. 정말 바야흐로 대홍수 시대.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조금 정리될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레진의 성공에 힘입어 추가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났는데 결국에는 네이버 다음에 자본력에 다 무릎을 꿇지 않을까. 그쵸. 아무래도 메이저 위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레진은 일단 맞아요. 돈을 네. 잘 버니까. 제가 레진에 취직해가지고 네. 레진을 키우겠습니다. 레진 관계자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이 친구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국시. 그래서 코인 가격을 더 올리고 아니야. 코인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안 보지. 농담이고요. 네. 코인 가격을 올리고 더 야하게. 농담입니다. 그럼 성공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무튼 네. 다시 냄새를 보는 소녀 얘기를 하자면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여튼 뭐 연재 공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올레마켓 웹툰이고요. 냄새를 보는 소녀는 2013년 7월 23일 연재를 시작해서 현재 연재 중에 있고 화요일, 토요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드라마화가 됐는데도 전부 다 공짜인. 네, 현재 연재 중이라서 전부 공짜로 보실 수 있어요. 간단한 웹툰 소개는 이렇고 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작가님은 어떤 분인지 조금 소개를 더 해주세요. 네, 그 냄새를 보는 소녀는 냄새를 시각적인 입자로 인지를 하는, 그러니까 사고로 맞아요. 인해서 후각은 상실을 한 채 그 냄새 자체는 시각으로 파악을 하는 어떤 소녀가 나와서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을 해 나가는 스릴러 플러스 로맨스 플러스 수사물 플러스 수사물 뭐 이런 거죠, 진짜. 이런 식의 짬뽕 혼합 웹툰입니다. 장르 짬뽕 되게 웹툰. 신기한 소재죠. 웹툰 사상 처음 쓰이는 소재? 그런 것 같아요. 냄새를 시각 입자로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근데 정말 해보고 싶다. 가져보고 싶은 능력이긴 해요. 그거를. 냄새로 사람이 오고 말고 이런 것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맞아요.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뭐 속마음이 들리고 이런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근데 냄새 보는 거는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화장실 냄새가 나고 이러면 좀 맞아. 싫겠지? 그 오줌 입자 막 이런 거 떠있고 이런 거 봐. 취소하겠습니다. 네. 안 보아도 되는 걸로. 그럼 작가님 소개도 해주세요. 네. 작가님은 현재 올레마켓 웹툰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레마켓 웹툰에서 냄새를 보는 소녀 이전에 2014년에 몽주패라는 작품을 연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냄새를 보는 소녀 연재 중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도입되는 신코너. 우리 국밥이기 때문에 또 네. 웹툰 식탁이기 때문에 네. 코너 이름을 귀엽게 귀엽게 삼첩반상이라고 지었습니다. 귀엽죠? 이 뭔가 귀엽다는 수식어를 안 썼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되게 부끄럽게 무슨 귀엽게야. 귀여운 건가? 귀엽지 않나? 안 귀여워도 귀여워해주세요. 삼첩반상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웹툰에 대해서 말해야 될 3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꼭 얘기하고 싶은 3가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코너예요.
사실 전이랑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만드는 그런 장치예요. 그쵸. 아니 그 전에 너무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 나오면 하고 무슨 실타래 풀듯이 그냥 막 엉켜있는 거 풀듯이 막 그냥 막 던지고 얘기하고 이랬던 것 같아서 반성을 좀 하면서 차라리 그러면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3개로 해서 말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떨지는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네요. 그럼 첫 번째 찬부터 시작을 해보죠. 냄새를 보는 소녀의. 네. 첫 번째는 캐릭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냄새를 보는 소녀 캐릭터는 사실 굉장히 뻔해요.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는 정말 정석적인? 아니 그냥 뭐 정석이라기보다는 진짜 딱 뭐랄까 좀 잘 팔리는 구조를 맞아. 딱 취한 거죠. 중심 그 인물이 기본 옵션이 사각관계잖아요. 그 애정서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각관계. 근데 또 이 역할 분담이 딱딱 되는. 그러니까 여주 한 명을 둘러싸고 남자 3명이 그쵸. 여주를 좋아하거나 묘한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딱 남자 3명도 나쁜 남자, 착한 남자, 그 착한 남자, 순해 보인 남자, 착한 남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남자, 이도저도 아닌 남자. 어렸을 때부터 곁을 꾸준히 지키는 남자. 항상 모든 드라마에서 이 남자는 맞아. 항상 안 돼. 맞아.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래. 너의 이렇게 행복한 길을 빌어주면서 끝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무슨 수호신 같은. 그쵸. 굉장히 정석적인 남자죠. 절대 맺어질 수 없는. 왜냐하면 오빠 같은 존재거든. 여자한테는 오빠인데 그 사람은 아닌 거지. 그치. 난 좋아하는데 여자애가 오빠 취급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오빠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지. 이렇게라도 너의 곁에 있고 싶어. 이러는 건데 맞아. 여자도 나빠. 그런 걸 딱 잘라서 말을 해줘야죠. 그런가? 그쵸. 오빠 나는 오빠 그렇게 안 좋아해요. 이러면은 아니 근데 걔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지. 나는 오빠로서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오빠로서만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찐따 같은 애들은 항상 찐따 같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그냥 계속 좋아한다니까. 듣는 찐따 기분 상하게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 좋아하는 사람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치만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이걸 보면 약간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되게 명확하게 그 주인공 윤세아라는 여자애가 평안이라는 경찰하고 잘 돼가고 있는 게 누가 봐도 보이는 상황에서 이 노원이라는 그 찐따 남자가 집착을 하잖아요. 난 뭐 이렇게 해라, 연락해라, 어쩌고. 누가 봐도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를. 그냥 오빠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친오빠처럼. 여주인공들은 그게 문제야. 현실에선 그래. 모를 수가 없어. 현실에선 모를 수가 근데 없다고. 이 여주인공이 문제야. 이 캐릭터도 문제야. 너무 바람 캐릭터고 딱 그거 있잖아요. 왜 막 뻔히 맨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게 왜 드라마 됐는지 알겠다. 근데 어쨌든 그치. 정확히 드라마의 구조지. 그래 맨날 나오는 뭔가 약간 드센 느낌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오지랖이 겁나게 넓어갖고 모든 일 다 참견하려고 하고 다 해결하려고 그치.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해. 근데 정작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항상 자기가 해결 못해가지고 주변 맞아. 남성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캐릭터. 그쵸. 정확히 한국 드라마의 여주인공. 미친 듯이 나오는. 제발 이것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게 팔린다는 거죠.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누구와 될까? 쟤랑 그리고 또 됐으면 좋겠다. 막 이걸 욕하잖아요? 재밌어, 보면. 보면 재밌어요. 막장 드라마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걸 인정. 그쵸? 막장 인정하죠. 드라마 재밌는 거 인정. 냄새를 보면서도 보면은 재밌어. 나도 막 그 베타 역할에 걔가 나쁜 남자잖아요.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게. 베타가 이번 최근 화에 약간 야릇하게 되는 그 장면이 맞아요. 있는데 괜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보고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이 새끼는 무슨 관심도 없는 것처럼 굴고 막 이용할 것처럼 그 여자 주인공 능력을 얘가 범죄 조직인데 마치 그 이거 스폰가?
아니지? 처음부터 좀 수상한 애잖아, 사실. 그쵸. 아, 이거. 근데, 뭐 어떻게 리뷰하는데 어떻게 스포를 하나도 안 합니까? 그쵸? 당당. 근데 어쨌든, 무슨 얘는 처음에는 얘를 여자 주인공 능력을 이용할 것처럼만 그러더니 아무 그 감정적으로는 사심 같은 거 없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최근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그 야릇한 분위기는 무엇인지. 그쵸. 그리고 그러면서 서비스 컷이 들어갔죠. 거의 상반신 탈의 컷이 들어갔죠. 등을 보여주는 여심을 자극하는. 무슨 여심 작가님도 자극이야. 노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렇죠. 왜냐면은 등을 안 보여줘도 되거든요. 하등 상관이 없어요, 내용 전개에. 그치만 등을 보여줬다는 거는 댓글을 노리고, 반응을 노리고, 팬 서비스. 이게 10대, 20대 초중반 여자들의 취향 저격할 것 같은 그런 스토리 라인, 그리고 캐릭터 구성이고, 작가 자신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본인도 좀 즐기면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로맨스 소설의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중심 캐릭터는 되게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뻔한 느낌이어서 그냥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신통치 않을 텐데 딱 하나의 캐릭터가 있죠. 신통한 캐릭터가. 그러니까 진짜 오묘하고 이 캐릭터를 이야기하기 위해 캐릭터라는 첫 번째 찬을 마련한 거나 마찬가지인 캐릭터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지금 말하려는 캐릭터도 좋기는 한데 중심 인물 말고 주변 인물들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향사로 나오는 애도 그렇고 이 지금 말하려는 바로 그 분. 연미 형사. 예, 연미 형사님. 멋있죠. 네. 처음에는 무슨 메두사처럼 맞아. 머리카락을 메두사. 머리를 그렇게 스타일링 하기도 힘들겠어. 맞아. 그래서 처음에 머리카락 길이로는 여잔데 근데 남자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맞아요. 그런 여자분이죠. 그래요, 맞아요. 이 캐릭터가 진짜 저는 독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주변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지? 되게 안 좋은 조건을 많이 갖췄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투리를 사용을 하고 그것도 사투리도 충청도 사투리인가 그게? 그럴걸요? 네,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마이너한 사투리. 그리고 유부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부녀라는 거는 웬만한 성적인 매력은 없게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설정이 물론 아닐 때도 많지만 거기다가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에 의지를 하고 거기다 여성이고 성격도 더럽고 성격이 좋지 않고 거기다가 못생겼어요. 캐릭터의 외모가. 근데 이 모든 거를 짬뽕시켜놨는데 매력이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전 놀라운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저거 따져봤을 때는 매력 있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약간 지성 정도인 것 같거든요. 프로파일러로 등장을 하는데 프로파일러라는 것 자체가 물론 매력이 있을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하나도 매력 있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요소는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매력이 있고 캐릭터가 매력이 있으니까 이 사투리가 너무 매력 있어요. 전 사투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사투리가 정말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냉철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사투리로 사건을 막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하는 거에 정말 반해버렸습니다. 이 캐릭터에. 이거를 지금 욕을 해야 되나? 뒤에서 욕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뒤에서 욕을 아껴두고. 어쨌든 웹툰은 이런 식으로 중심 캐릭터는 뻔한데 맞아요. 주변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있게 그려지고 있다. 특히 뭔가 연미 반장님이 그쵸. 정말 최애 캐. 저의 경우엔 최애 캐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그쵸. 보통의 여성분이라면 거의 평안이, 베타 이렇게 두 파로 약간 갈릴 것 같은데 연미 반장님이 진짜 멋있고 평정. 이제 그쪽 타부 이쪽 에피소드가 떠오르면서 거기로 약간 데스노트의 L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쪽으로도 이제 표가 조금 쏠릴 것 같아요. 마치 발렌타인 인기 투표 같은 거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인기 웹툰이 되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그 필수적으로 쓰는 드라마에서 어쩔 수 없이 잘생긴 아이돌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캐릭터들은 각각의 사정이 있고 매력이 또 각각에 있어서 맞아요. 그런 거 오히려 우리 같은 애들은 그런 애들 메인 캐릭터를 안 좋아하고 서브 캐릭터를 좋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차는 냄새를 보는 소녀의 심리 묘사. 밥씨가 말씀을 하신 게 내용은 사실 스릴러 중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하진 않다. 그쵸. 그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는 어떤 설정, 소재 설정이 조금 특이한 게 있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뭐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뭐 물론 좀 워낙 그 냄새를 눈으로 본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특이한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쵸. 사실 그거를 빼면은 거의 그쵸. 그걸 빼면 애정 관계가 중심이 되는 거죠. 특수 능력자 수사물 자체가 워낙 또 많다 보니 그쵸. 특수 능력을 가진 수사물 그게 많기도 하고 외국에도 많고 뭐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죽일 거다. 이런 민중국 나와서 이런 거 그러니까 소재의 특이성인 거지 스토리 자체가 특이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웹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스토리 라인을 살릴 수 있는 묘사 능력 그런 것들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국씨는 콜렉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네네. 회차 저도 그 콜렉터 에피소드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둘이 감탄한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 심리묘사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제가 감탄을 한 부분은 저가 심리학 쪽으로 조금 관심이 많아요. 정신 분석 뭐 이런 거를 관심이 많은데 작가가 이걸 공부를 했구나. 이걸 위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허투루 그린 게 아니구나. 왜냐면은 허투루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웹툰에 스토리 맞아요. 짜거나. 근데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짜임이 있고 정말 얘라는 그 사람의 흐름이 깨지지 않는 콜렉터라는 어떤 범죄자하고 연미가 생각했던 그것하고 세아가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작품을 볼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그 인물의 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왜 이래? 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장면이 있으면 전 기분이 나빠서 그거 되게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럼 뭐야, 걔는 그러니까 그거는 도구로 쓴 거죠. 그런 장면을 싫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도구로 쓰여지는 게 싫어요. 그 캐릭터 자체인 게 좋은데 그 콜렉터 에피소드에서 특히 갇혀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들이 그 팽팽한 기싸움, 그 세 명의 팽팽한 기싸움 같은 게 솔직히 결말을 아는데도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웹툰인데 우리 편이 이기겠지. 그걸 알고 있는데도 정말 팽팽하고 긴장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 내 데이터로 보면서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와. 맞아요. 그리고 진짜 무서웠고, 콜렉터가 그 순간에는. 콜렉터 에피소드는 되게 진짜 흥미로웠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어떤 그 콜렉터가 사이코패스잖아요. 그쵸. 혹은 뭐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그것도 요즘 스릴러에 굉장히 자주 차용되고 뭐 그러는 거기는 한데 그거를 그만큼 이렇게 좀 볼 때 매력 있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조사를 많이 했고 맞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그려냈구나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코패스니까 몰라 죽이고 아무 생각 없어. 난 죽이는 게 좋아.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 작품이 많거든요. 나는 그냥 살인이 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살인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사이코패스라는 소재만 갖다 쓴 거지. 그 사이코패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됐으며 범죄를 저지를 때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을 한 명 한 명 잡아다가 인생을 다 쓰게 시키는데 그게 왜 그랬으며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얘가 타격을 받을 거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며 이거를 스토리라인을 정말 열심히 짜는구나 하고 느꼈고 그걸 하나 후기 같은 데서 뭘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기 스토리 짜는 거를 스케치북 맞아요, 같은 데다가 아 정말 열심히 짜는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결말을 아는 거랑 그 중간에 진행 과정이 다 예측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쵸. 전개 방식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돼서 놀랬어요. 대부분 내가 생각한 대로 되거든요. 올마이티야? 올마이티? 아 그게 아니라 솔직히 뻔하니까. 좀 그런 게 있죠. 콜렉터에서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어떤 점이? 콜렉터요? 저는 뭐 장면 구성? 그 컷마다 장면 구성 같은 거를 스릴러에선 저는 많이 보는 편인데 뭐 다른 웹툰 볼 때도 그 컷에 어떤 배치가 되어 있나 이런 거를 항상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콜렉터 거기서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지하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쵸. 뭔가 되게 천장은 끝없이 높고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고 기둥 1개 정도 있는 공간에 어둠이고 거기에서 그 사이코패스와 단둘이 혹은 그 연미 반장이랑 세아 여자 주인공과 그 사이코패스 이렇게 셋이서 있는 그 정말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인물 3명이 있는 그거를 되게 밀도 있게 컷 배치를 했다라는 게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거의 그 구성하고 대사로만 그걸 끌고 가야 되는 외부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 대사만으로 거의 끌어들인 그 묘사력. 그게 나름의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긴장감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 작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쵸. 그게 그 웹툰에서 근데 그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네. 다른 많은 것들보다. 그 콜렉터 에피소드가 거의 정점인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드라마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뭔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럼. 그렇죠. 세 번째 차는 드라마 욕. 이게 망했다는 게 드라마가 망했다는 거지. 사실 웹툰은 잘 하고 있고. 맞아요. 드라마는 정말 제가 보다가 때려쳤거든요. 이거 말하기 위해서 제가 뒷부분을 보면서 아 거참 계속 왜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일단 제일 욕해야 되는 포인트 캐스팅. 그래 망했어. 캐스팅이 연미반장의 윤진서 씨가 된 것만으로 일단 망한 거예요. 아 캐스팅도 말이 캐스팅이고 그러니까 윤진서 씨가 잘했으면 상관없지. 근데 이 캐릭터 붕괴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이 작품에서는 아까 찬양했지만 연미 캐릭터가 정말 그 뭔가 진짜 안 좋은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는 어떤 인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매력 한 가지를 정말 막 온몸으로 뿜어내는 그런 야성적인 사람 이런 건데 사투리를 안 쓴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사투리는 안 써도 돼. 근데 일단은 그 사람 연미에 갖는 매력은 우리가 캐릭터를 딱 그 시기의 캐릭터만 보지만 거기까지 올라온 그 길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작품 속에서 그 나이가 될 동안 그 어떤 숱한 역경과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겪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위치에 올라가 있다. 이거가 같이 느껴지는 건데 뭔 새파랗게 젊은 여자애가 카리스마도 없어. 그래, 이게 카리스마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캐릭터인데 말이 되냐고 이 캐릭터 붕괴. 다른 사람한테 다 눌리잖아요. 심지어 연미가 다른 사람들을 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박유천 친구 같은데 뭘 그거를 아니 이거는 윤진서 씨의 잘못이 아니라 캐스팅 자체가 잘못이 됐고 그래 젊은 여배우를 갖다 쓰면은 누가 와도 제대로 소화를 못할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투리는 문제라고요. 이게 이 캐릭터의 핵은 사투리야. 핵까지는 아닌데 사실 핵은 그거지. 그 어려움을 이겨낸 자의 어떤 거기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 같은 게 이 캐릭터의 어떻게 보면 핵 같은 거일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근데 사투리를 안 쓴 게 말이 되냐고.
어쨌든 사투리 포스 있는 중년 여성이어야 됐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밥 씨가 잘 해준 게 김혜숙 씨 정도는 돼야. 그래. 그래요. 솔직히 누가 가상 캐스팅 이런 거 해볼 때 누가 윤진서를 연미에다 캐스팅을 해봤겠습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박유천 잘했어요. 잘생겼고. 박유천은 잘 어울려 또. 어울려요. 그 캐릭터에. 진짜나요? 울분. 근데 모든 이게, 장면에서 일단 말이 안 돼. 그래. 이게 너무 캐릭터 붕괴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웹툰을 드라마로 옮길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한 웹툰을 가져다가 드라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거에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를 빼다가 해야지. 이거는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그 좀 대중적인 코드랑 그럼요. 이 통하는 코드를 잘 들고 와야 되는데 무슨 신세경도 망한 게 야, 여고생 캐릭터면 여고생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그맨 지망생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설정이냐고. 갑자기 정찬호가 나와서 야 만담 한번 해봐라 이러는데 내가 진짜 뭐. 아니 진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이상한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난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웹툰 자체가 이미 상업용 코드로 짜여진 웹툰이고 그러니까 그대로만 만들어도 성공할 거고 내가 그건 이해하겠어요. 콜렉터 캐릭터가 조금 너무 무섭게 생겨서 남국민으로 바꿔서 잘생기면서도 무서운 캐릭터로 바꾼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뭐 그 정도는 사실 콜렉터를 웹툰에서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긴 좀 힘들긴 했을 것 그건 같아요. 좀 무서워서 안 먹히는 캐릭터인 건 인정하겠어요. 웹툰으로 볼 때만 먹힌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뭔 이상한 여고생을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청법? 여고생을 갑자기 그 드라마 관계자한테 욕을 하면 안 되겠는데.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대학생으로 하던지. 아니야, 그래도 여고생이 대학생 되면 뭔가 반감되는 게 있지. 그러네. 그래서 그런가 봐.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개그맨 지망생으로 해가지고 그 개그맨 지망생은 진짜 에러야. 개그맨 지망생이 돼가지고 박유천이랑 같이 둘이 만담을 짜는 게 말이 돼? 그래 그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봤다고. 그러면서 또 이상한 어디서 본 것 같은 캐릭터를 다 갖다 쓰는 게 콜렉터 무슨 안면식장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안면식장애가 무슨 누구 집 장난감이에요? 뭐 무통인 거 그거 누구 집 장난감이냐고요. 이름 최무각 뭐야? 무각. 무각 뭐냐고. 이 웹툰에 딱 그게 이 사각관계가 진짜 주고 이 로맨스가 한 축을 완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 말하자면 역하렘? 이거를 국시는 전문 용어라고 했는데 하렘이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니까요. 알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렘이 뭐냐면은 남성 주인공 캐릭터가 한 개가 나오는데 그 작품에서 등장하는 모든 여성 캐릭터가 이유 없이 그 남성 캐릭터를 좋아하거나 뭔가 관계를 맺거나 할 때 하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하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역하렘은 그 반대인 거죠. 여자 주인공이 하나가 나오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이 모두 다 여성 캐릭터를 좋아하는 약간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와야지. 어쨌든 로맨스가 한 축을 담당하면은 이걸 그대로 살려줘야지. 이게 엄청 대중적인 코드인데 근데 이것도 망하고 그러니까 뭐 이도저도 아니에요. 없을 거면은 다른 거를 확 살리던지. 그러니까요. 드라마가 사실 드라마는 거의 로맨스물이거든요. 진짜 거의 로맨스물인데 그렇게 달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로맨스물로 만들 거면 이도저도 완전 아니다. 달달하게 만들든지 수사를 할 거면 수사를 하든지. 엄청 허술한 게 뭐냐면은 그 남국민이 가둬요. 연미를 가둬요. 웹툰이랑 똑같이. 근데 막 그냥 옆에 그냥 앉아있다. 수갑도 안 채우고 묶어놓지도 않아. 되게 깔끔한 하얀 방 안에 자기 집 뒤에 있는 비밀 공간에 가둬놓고 있는데 연미가 사지가 멀쩡하단 말이에요. 건강한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렇다 쳐. 근데 남국민이 그냥 옆에서 앉아있어. 그냥 옆에 앉아있다고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발로 거기를 차고 도망 나가지. 그러니까 근데 아무런 시도도 안 하다니까? 묶여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경찰이 그치.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이 아니어도 내가 묶여있지 않으면은 반항은 하는데
거기서 폰만 잡고 있어. 연미는 폰만 잡으면서 이게 이름이 뭐지? 남궁민이 아닌데 거기서는 권재희 씨인데 권재희 씨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권재희 씨는 뭘 좋아하나? 뭔가 이런 느낌이야. 답답한 목소리로 꼭 풀어야 될 것 같은 목소리로. 그러면서 하나도 연미 반장이 콜렉터를 쫄 때 자기 목숨이 단축되는 그런 거를 걸고서 콜렉터를 막 쫀단 말이에요. 그게 전략이거든요. 콜렉터를 자극하기 위한.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심리적 장치이고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뭔 소리 하는 쟤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왜 나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드라마를 볼 때는. 그래요. 그냥 좀 어줍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출력의 부재입니다. 막 수사하고 총 쏘고 하는데도 긴장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원래 웹툰 자체가 수사 플러스 로맨스물이니까 적어도 드라마로 가지고 올 때는 생각은 정확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쪽을 살릴 거였다면 당연히 연미 캐릭터를 살렸어야 됐고 로맨스 축 쪽으로 갈 거였다면 그리고 수사는 마치 이제 곁가지처럼 곁들일 거였다면 확실히 그거를 좀 알콩달콩한 느낌으로 사람 설레게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사물의 느낌이 나냐? 그것도 아니게 된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망한 거지. 그러니까 웹툰은 그러니까. 사실 균형감이 적당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니까 로맨스가 개인적으로는 로맨스가 주고 사건 해결이 좀 불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감상을 했을 때는 근데 사실은 그 스릴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콜렉터 사건 해결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수사 느낌이 강하고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연애 느낌이 강하고 이렇게 조절을 해요 작가가. 그치. 그건 에피소드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웹툰은. 근데 드라마로 한 에피소드를 띄어서 가지고 올 거였다면 적어도 이 에피소드가 수사가 주인가 로맨스 축이 주인가 뭐가 주인가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어느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로맨스를 살리던가 수사 쪽을 살리던가 해야지 이도저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지. 그쵸. 심지어 원작에서는 세아가 고등학생이고 평안이가 성인이니까 존댓말을 써요. 계속. 드라마에서는 왜 존댓말 쓰는데? 둘 다 성인인데. 진짜 근본적인 문제다. 계속 존댓말 쓰는 사이고 내가 봤을 땐 신세경이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드라마 안에서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둘이 하나가 됐다. 이런 느낌을 나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박유천이 내가 사랑할게. 막 넌 가만히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멋있기만 한 대사잖아요. 전혀 감정의 속도에 맞지 않는. 망한 것 같아요. 확실히. 망작. 파워 망작. 근데 시청률은 좀 나왔다는 게 아이러니.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맞아요. 신나게 깠네요. 네, 이렇게 신나게 까고. 드라마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네. 웹툰을 안 봐서 그래. 그러니까. 웹툰을 안 보면 괜찮을 수도 안 보면은, 맞아요. 웹툰 안 봤으면은 그냥 신기한 소재에 그리고 또 그 SBS의 특수능력자물 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냄새를 보는 소녀? 막 별에서 온 그대 이런 식으로 조금 특이한 소재들을 다루는 그런 거 뭐 재밌을만 하고 예쁘고 잘생긴 주인공 나와서 뭐 나름 또 공중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범죄류의 조금 심리 스릴러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웹툰을 안 봤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원작충 같네 이러니까 정말 웹툰을 봤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는 어떨지 궁금하다. 작가는 집어 던지고 싶지 않았을까? 그랬겠지. 내가 작가였다면은 다 때려쳐! 이랬을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연미 캐릭터가 안 산 게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워. 맞아요. 작가도 아끼는 캐릭터일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할 생각을 했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안 보고 이거 만든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PD가 뭐 냄새를 본다고? 만들어! 정말. 이렇게 우리 팟캐스트 사상 가장 거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누가 그랬거든요. 너무 착하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 아니냐. 이 회차를 그분에게 헌정해야겠다. 헌정합니다. 강모 씨에게.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감춰왔던 걸로.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한 것들도 들려주는 걸로. 그래야 되나요? 점점 더 자극적인 걸 보여주는 우리도 상업 방송으로. 알았어요. 반대하겠습니다. 알았어. 여러분, 제가 지키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네. 자제시켜주세요. 네. 한 줄 평으로. 한 줄 평? 네. 저부터 할까요? 네네. 저는 하려면 잘하자로 했어요. 일단 어쨌든 주제가 드라마화니까 그러니까 뭐 드라마로 만들 때 이 2차 창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화 되는 게 굉장히 큰 뭐랄까? 되게 그 원천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문화 컨텐츠 원천? 웹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라면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출자 혹은 제작자들이 실력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유행한다고 해서 막 만드는 수준. 네, 좀 그런 갖다 걸 쓰겠다는 벗어나지. 수준인 건데 원작이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럼요.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망쳐놓으면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재해석이 없다면 원작 있는 거를 뭘 만든다는 거는 하지 마세요. 진짜 재해석. 그러니까 진짜로 하려면 정말 웹툰이 뭐가 장점이고 이게 왜 재밌는지 그리고 내가 드라마로 만들 거면 드라마는 어떤 식으로 방송이 되며 그치. 드라마를 주로 보는 계층이랑 주로 보는 층이랑 웹툰을 주로 보는 층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선호하는 코드가 다를 수밖에 없고 조금씩 그쵸. 웹툰이 뭐가 먹힌 거인지 그리고 드라마로 할 때는 뭐가 먹히게 만들 건지 이런 그치.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품을 가지고 올 때 말 그대로 재해석? 어떤 게 재밌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게 재밌었고 어떤 걸 살려야겠다. 뭔가 그런 분명한 어떤 철학 이런 거는 가지고 와야지. 이건 진짜 그쵸. 직무유기야. 하려면 그치. 잘하는 게 직업적으로 맞는 거지. 그니까요. 그냥 뭐 괜찮은 소재 갖다 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난 그럴 너무 거면 화나. 창작하세요. 창작. 아까 창작이고 진짜 지금 거짓말 할 뻔했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쓰는 거는 2차 창작을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다음에 그럼. 이걸 또 가져와서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냄새를 보는 소녀를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드라마화를 할 수가 있겠어. 내가 할게요. 냄새를 보는 소녀 리부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면 한 번 가져와서 할 때 제대로 해야. 그렇죠. 내가 항상 말하는데 좋은 소재 제대로 못 살릴 거면 네가 쓰지 말아라. 남이 못 쓰지 않냐.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 웹툰을 가져와서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재밌게 만들어야. 왜냐면 성공한 웹툰을 가져와서 하니까 항상. 그치. 그럴 거면 자기가 제대로 못 살릴 거면 최소한 남이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반성하십시오. 하려면 잘합시다, 진짜. 이렇게 같은 것을 싫어할 때 더 가까워지는 국밥. 하려면 잘하자라는 게 저의 한 줄 평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긴 한데 뭐 우리가 사실 말만 하니까 괜찮아요. 그 PD님 이거 안 들으니까. 맞아요. 그렇겠지? 네. 저의 한 줄 평은 저는 그냥 좀 더 웹툰에 집중한 한 줄 평이에요. 드라마는 말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작가님한테 조금 미안해져서 저는 냄새를 보는 소녀 굉장히 팬인데 작가님은 칭찬하는 의미에서 작가의 조사력과 묘사력이 돋보이는 웹툰 이걸 또 굳이 더 칭찬을 하자면 레진에 먹는 존재가 있다면 올레마켓 웹툰은 냄새를 보는 소녀가 아닐까. 하지만 비교할 순 없는 게 맞죠. 그럼요. 왜냐면 난 올레마켓은 다른 게 더 재밌는 것도 있거든. 그렇지만 올레마켓 웹툰을 대표하는 정말 그쵸. 대표적인 건 맞죠. 대표하는 작가니까 너무 매력 있는 분이에요. 좀 많지 작가님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